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그리스 대 카자흐스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는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할만한 상대를 만났다. 유로 예선에서 강팀 상대로도 확실한 경기력으로 승점을 잘 따내는 등 유로를 우승했던 이후 최고의 전력이라는 평가다.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골잡이인 파블리디스를 비롯해 마수라스와 촐리스 등 좋은 공격수들이 대거 나왔고 주장인 바카세타스와 만탈로스 등 전성기가 지나지 않은 안정적인 중원도 있다. 수비진은 하지디아코스와 마브로파노스 등이 책임진다. 카자흐스탄은 유로 예선에서 승점 4점 차이로 본선행 티켓을 잡지 못했다.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핀란드 등과 같은 조였는데 10경기에서 6승을 따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준 아스타나를 비롯해 자국 클럽들의 성장 속에 대표팀도 나아진 경기력이다. 이 경기는 원정이기에 마로슈킨과 알립 등 수비 라인이 확실하게 라인을 지키며 버티기로 나설 것이다. 그리스의 승리를 본다. 카자흐스탄은 베이세베코프와 쿠앗 등이 중원에 나서 경기 내내 수비 위주로 임할 것이다. 바카세타스와 만탈로스가 중원에서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을 그리스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 파블리디스 외에도 야쿠마키스의 마무리가 기대되는 그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이스라엘 대 아이슬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로 지역 예선에서 덴마크의 승점 2점을 뒤지며 본선 직행 티켓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그래도 네이션스 리그에서 아이슬란드와 알바니아 등을 제치며 조 1위를 차지했고 유로 본선행 플레이오프로 오게 됐다. 에린 자하비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상황으로 최전방 공격수 문제가 있긴 했지만 킨다와 페레치 등이 중원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아이슬란드는 월드컵에서 16강에 가는 등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있었지만 세대 교체에 실패하며 최근 유럽에서 비주류로 밀려났다. 그래도 유로 본선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에 이번 홈앤어웨이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벌리의 베르그와 릴의 하랄손 등이 팀의 주축 선수들인데 최전방에는 베테랑 스트라이커 핀보가손 외에도 구두윤센과 오스카르손 등이 나선다. 접전을 본다. 이스라엘은 홈에서 경기에 나서지 못하기에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없다. 조규성의 소속팀 동료인 인가손을 비롯해 핀손 등이 경기 내내 골키퍼 앞을 막아낼 아이슬란드가 쉽게 상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경기다. 두 팀이 접전을 가져가며 경기를 무승부로 마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보스니아 대 우크라이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스니아는 유로 본선으로 가기 위해 현 상황에서 최고의 명단을 소집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한 결정력을 보이는 에딘 제코를 비롯해 분데스리가에서 10골 이상을 터트린 데미로비치, 베테랑 플레이메이커인 피아니치가 차출됐고 콜라시냐츠와 아메도지치 등이 수비 라인에 이름을 올렸다. 2차전이 있기에 이번 홈 경기에서는 피아니치와 크루니치 등이 중원에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골을 노릴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유로 본선행을 노리고 있는데 다른 플레이오프 준결승에 비해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세대 교체에 실패하긴 했지만 데미로비치가 건재한 보스니아 원정은 쉽지 않은 일정이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는 수비 위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의 스타인 도브비크와 치간코프가 공격을 이끌겠지만 시도르척과 사파렌코 등이 중원에 라인을 내리며 수비적으로 임할 것이다. 접전을 본다. 보스니아는 크루니치와 피아니치 등 안정적인 패싱 게임을 통해 공격 작업을 이끌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샤파렌코와 시도르척 등 압박에 능한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치중할 원정팀을 쉽게 넘기 어렵다. 홈팀 역시 무드리크와 도브비크를 앞세워 역습에 나설 우크라이나에 대비한 수비적 움직임이 필요하고 두 팀이 승부를 내지 못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폴란드 대 에스토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유로 본선행에 실패했지만 플레이오프에 올라와
본선으로 갈 기회를 얻었다. 때문에 홈에서 전력의 우위를 살리며 승리하려 할 것이다. 레반도프스키와 피아텍 등 폴란드를 대표하는 골잡이들이 모두 소집됐고 지엘린스키와 스지만스키 등 유럽 정상권 미드필더들이 뒤를 지원할 것이다. 빌라의 캐시와 아스날의 키위워, 헤렌벤의 보우니비츠는 수비를 책임질 것이다. 에스토니아는 네이션스리그 D리그 그룹B에서 1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12개 팀 중 가장 전력이 좋은 폴란드를 상대하게 됐다. 객관적 전력의 열세가 있기에 수비 위주로 경기에 나서며 역습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이태리의 월드컵 진출을 막은 북마케도니아식 축구가 예상된다. 폴란드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은 중앙 볼란치인 케이트가 최종 수비와 간격을 최대한 좁히며 수비 축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엘린스키와 스지만스키가 중원을 장악하며 최전방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할 폴란드를 제어하긴 어렵다. 폴란드가 승리하고 플레이오프 결승으로 갈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웨일스 대 핀란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웨일스는 골키퍼 포지션을 제외한 모든 포지션이 젊은 선수들로 채워졌다. 가레스 베일과 램지가 이끌던 황금 세대의 향수가 남아있지만 그들을 넘어설 재능은 충분히 나왔다. 다니엘 제임스와 브레넌 존슨, 키퍼 무어와 브로드헤드 등 잉글랜드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수들이 모두 소집됐고 해리 윌슨과 안파두, 코릴 등이 중원과 측면에 나설 수 있다. 핀란드는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어려운 상대인 웨일스를 만나게 됐다. 원정이라는 점도 큰 부담이다. 때문에 맞불을 놓는 경기 운영보다는 최대한 실점하지 않는 데 집중할 것이다. 포우 얀팔로가 최전방에 나설 것인데 상대 최종 수비를 압박하는데 열을 올릴 것이고 카마라와 테일러는 압박에 신경 쓸 것이다. 웨일스의 승리를 본다. 핀란드는 팀의 에이스인 테무 푸키가 에이징 커브에 들어가며 최전방의 마무리가 약해졌다. 안파두가 중원에서 최종 수비를 보호할 웨일스를 쉽게 넘어서기 어렵다. 브레넌 존슨과 윌슨, 제임스 등 빠른 발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선수들을 앞세울 웨일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남아공 대 안도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안도라와 알제리를 이번 일정에 상대한다. 아프리카에서도 모로코와 나이지리아 등에 밀리며 중위권으로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난 네이션스컵에서 3위를 차지하며 멋지게 부활했다. 모디바와 수루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었고 마코파와 마얀 벨라 등이 기회를 골로 잘 연결했다. 안도라는 이번 어매치 데이에 남아공과 볼리비아 등을 상대한다. 유럽에서도 최하위를 전전하는 팀인데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된다. 유로 예선에서는 10경기에서 승점 2점에 그쳤는데 페르난데스와 알라에즈로는 상대 수비를 넘어 득점을 하기 어려웠다. 이 경기는 패하지 않기 위해 중원에 나설 비에이라가 센터백처럼 플레이하는 수비 축구로 임할 것이다. 남아공의 승리를 본다. 남아공은 중원에 나설 아프리카 최고의 볼란치 중 하나인 모코에나가 안도라의 중원 압박을 견디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마코파가 찾아온 기회에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남아공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